이번 강좌의 학습 목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일을 활용하여 로프트 영상을 제어할 수 있다. 로프트 피처의 옵션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자, 이와 같은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번 강좌에 알아볼 내용으로는 레일을 활용해서 원하는 형태의 로프트 형상을 만들어 볼 것이며 로프트의 추가적인 옵션인 닫힘과 접하는 모서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로프트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난 시간에 작성했던 형태에서 제가 원하는 형태로 정확하게 흐름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 레일을 이용해서 형태를 완벽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작성되어 있는 건 지난 시간에 했던 삼각형 그리고 원 그리고 사각형까지만 작성되어 있는 상태고, 그 이후에 저희가 이제 추가적인 부분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작성했던 부분들은 전부 다 삭제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지금 이 상태가 준비 안 돼 계신 분들은 이전 영상 보시고 다시 여기까지 만들어 놓으시면 돼요. 자, 이제 이것들을 가지고 이제 로프트로 정의해 줄 건데, 그냥 정의해 주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흐름을 제어하기 상당히 어려운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흐름을 어떻게 지정을 할 건지를 결정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할 거로 계획을 했냐면, 일단은 이제 점의 개수가 다른데, 일단 요 중앙은 원의 상부 4분점을 지날 거고요. 그 다음에 정확하게 원의 중간을 지나가게 흐름을 만들어 줄 겁니다. 그러면 요 세 점을 잇는 흐름선이 필요해요. 이렇게 가는 흐름선이 하나 레일로 존재를 해야 되고요. 안내곡선으로 존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인 점이 요 바닥 같은 경우는 요 원의 하부 쪽을 지나서 그 다음에 사각형의 하부까지 이렇게 흐름을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반대쪽도 동일한 형태로 만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 원에서 요 위치를 지정해 줄 수 있는 특징적인 점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각형에 있는 이쪽 모서리가 문제인데, 이쪽 모서리는 여기서 이제 원의 대략 이 상부 쪽, 살짝 상부 쪽을 지나고, 그 다음에 요 삼각형에서는 삼각형의 정중앙을 지나가는 흐름선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어지는 흐름선을 만들 건데, 이때도 마찬가지 원에 요 점이 필요하겠죠. 요 선 같은 경우는 선에 이제 중간점이 있으니까 중간점을 잡아줄 수 있을 겁니다. 반대쪽도 이제 요거랑 대칭인 방식으로 흐름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저희는 총 5개의 레일이 필요합니다. 5개의 레일을 만들어주는 게 먼저 우선이 되어야 될 거고요. 그 레일을 만들려면 이제 요 점과 요 점이 이제 추가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우리가 이제 사각형을 작성을 할 때 2대 1의 비율로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똑같은 중심의 직사각형을 원 표면에 이렇게 딱 닿게 만들어주고, 똑같이 여기가 2고 여기가 1인 비율로 해서 비율을 맞춰서 잡아줄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이 원에 있는 스케치부터 먼저 수정이 돼야 돼요. 그래서 원형 스케치를 먼저 수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원 스케치 같은 경우는 지난 시간에 저희가 스케치 2번을 사용을 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케치 2번을 더블 클릭해서 편집하러 들어갈 거고요. 다른 형태가 보이는 건 작업에 방해가 되니까 스케치 1번의 가시성은 꺼주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순수하게 원만 보고요. 일단 직사각형이고 사각형의 꼭지점이 이제 원의 표면에 딱딱 닿아 있다. 그러면 그 사각형의 중심은 당연히 이 원의 중심과 동일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2점 직사각형. 2점 직사각형이 아니라 작성해서 직사각형에서 중심 직사각형을 선택을 하고요. 원의 중심을 사각형의 중심으로 잡고, 그 다음에 이렇게 빼서 한쪽 모서리를 원의 표면에다 딱 갖다 댄 다음에 클릭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되면 작성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여기랑 비율이 2대 1이어야 된다. 이 긴 쪽이 2고 이 짧은 쪽이 1이어야 된다. 그 비율을 잡아주는 게 문제가 되겠죠. 자, 일단 치수를 줄 겁니다. 스케치 치수를 클릭을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클릭해서 이렇게 빼서, 일단 값은 지정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 값이 얼마가 될지 몰라요. 이 수직선하고 비율이 2배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 2배가 되는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원 표면에 닿아서.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로 그냥 엔터 쳐서 그냥 지금 있는 값을 그대로 입력을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뭘 해주면 되냐면, 이제 요 위에 선과 요 아래 선 사이에 이제 요 거리. 이게 이제 이 선의 길이가 되겠죠. 자, 클릭해서 놔줍니다. 그러면 당연히 과도하게 구속된 스케치라고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연계치수로 작성을 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게 됩니다. 연계치수는 앞에 스케치 쪽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내가 어떤 값을 지정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요 선의 길이가 얼마인지 보여주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계 작성 해주면 이렇게 가로가 붙은 형태의 연계치수가 작성이 되게 됩니다. 자, 이거를 작성한 이유는 이 값을 활용하기 위해서예요. 일반적으로 이제 파라메트릭 모델링이라고 하는데 어떤 매개 변수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치수를 연계 치수로 부여하게 되면 얘도 매개 변수로 지정이 되고요. 그 매개 변수 명칭을 갖고 있습니다. 그 명칭에 내가 수식을 연결을 해서 계산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작성해주고 이제 ESC 눌러서 스케치 치수는 끝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치수를 이제 이 치수와 2대1이 되게 수정을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얘를 더블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제 안에 있는 치수 값을 바꿀 수 있고요. 여기서 내가 값을 입력하는 게 아니라 자, 여기 있는 이 치수를 선택하면 지금 보면 D8이라고 입력이 되는데 저 D8이 이 치수가 가지고 있는 매개 변수의 이름이 됩니다. 그 매개 변수의 이름이 들어오고 여기다가 곱하기 2를 입력합니다. 그러면 요 선의 길이는 무조건 이 값의 2배가 되는 값을 갖게 돼요. 그리고 나서 엔터를 쳐주면 사각형의 크기가 변경되면서 자연스럽게 그 값이 입력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매개 변수를 활용해서 내가 원하는 지점을 잡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지금 이 상태에서 이제 요 사각형의 선들은 우리가 형상을 지정하는 데 필요한 선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게 남아있다 그러면 나중에 프로파일 선택할 때 요 부분, 요 구역, 요 구역, 요 구역, 요 구역 따로따로 선택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작업하는 데 방해되니까 지금 이 선들은 형상선이 아니니까 전부 다 선택을 하셔서 형상과 상관없는 선 종류의 구성을 선택해서 구성선으로 변경을 해줍니다. 이렇게 되면 이 선 끝에 있는 이 점들만 우리가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스케치 마무리. 빠져나올게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홈 버튼 눌러서 등각으로 보고요. 끝에 있는 삼각형은 아까 우리 가시성을 껐었죠. 예, 다시 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3D 스케치로 안내 곡선을 작성을 할 겁니다. 자, 스케치 작성하고 안내 곡선 3D 스케치로 작성될 거니까 이제 평면 지정할 필요 없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여기를 클릭을 할 거고, 자, 아무 평면이나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3D 스케치가 체크가 돼 있는 상태. 여기에 체크가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화면이 우리가 알고 있는 2D 형태로 돌아가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번 영상에서 3D 스케치라고 이제 저걸 안 껐는데 3D 스케치 사용하고 나면 이거를 꺼주는 습관을 갖고 있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나중에 이제 2D 스케치 작성을 할 때 혼돈이 안 옵니다. 화면이 왜 안 돌아가지?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3D 스케치 작업이 끝나고 나면 이걸 꺼주시는 게 좋아요. 자, 어찌됐든 이제 이렇게 3D 스케치 체크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흐름선을 만들어 볼게요. 여기서 맞춤점 스플라인을 이용을 해서 요 꼭지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끝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끝점 이렇게 이어주고, 자, 오른쪽 클릭 확인. 자, 그 다음에 또 맞춤점 스플라인 사용을 해서, 자, 이번에 흐름은 이제 여기 끝점, 그 다음에 여기 끝점, 그 다음에 요 중간점 딱 갖다 대면 이렇게 삼각형 기호가 나오죠. 중간점을 잡아줄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체크 표시. 체크 표시랑 이제 오른쪽 클릭하고 확인의 차이점은 체크 표시를 누르면 명령이 종료되지 않습니다. 그냥 선 작성이 종료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클릭하고 확인을 누르면 명령까지 같이 종료가 됩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으니까 지금은 계속해서 만들어 줄 거니까 체크를 이용하는 게 더 좋겠죠. 자, 여기서 이 점을 지나고 그 다음에 요 끝점까지, 그 다음에 체크, 자, 그 다음에 여기 중간점 에서 요 끝점, 그 다음에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체크, 그 다음에 가운데인데 가운데는 여기 4분점을 못 잡습니다. 못 잡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스케치 마무리하고 빠져나올게요. 그래서 지금 스케치 작성한 거 가지고는 이제 요렇게까지 정의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요 가운데 흘러오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요 위에 아까 원 작성할 때 위에다가 4분점을 하나 만들어주면 한꺼번에 작성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걸 안 만들었기 때문에 작성을 못한 거죠. 그렇지만 꼭 그렇게 작성을 해야 되냐? 그렇지 않고 이제 요 위쪽의 4분점은 요 점과 요 가운데 점 그리고 요 가운데 점은 같은 평면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2D 스케치로 작업을 하셔도 돼요. 자, 근데 저는 이제 여기다가 점을 하나 추가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스케치 2번 다시 더블 클릭해서 수정해서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작성해서 점 선택을 하고요. 그다음에 요 위쪽 부분에다가 점을 하나 찍고 얘가 정확하게 요 4번 위치에 오려면 요 점하고 원의 중심점이 지금 수직 위치에 놓여야겠죠. 그래서 구석 조건에서 수평 수직하고 이 점, 그다음에 이 점 선택해서 수직 위치로 올려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스케치 마무리. 자, 이번에는 스케치 5번을 다시 더블 클릭해서 수정으로 들어가고요. 자, 맞춤점 스플라인 한 다음에 자, 요 위에 점, 그 다음에 요 위에 만들어준 점, 그 다음에 요 사각형의 요 가운데 삼각형 기호 딱 나왔죠? 네, 중간점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명령 종료할 거니까 오른쪽 클릭 확인 눌러주시면 명료까지 깔끔하게 종료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레일, 안내 곡선이 전부 만들어졌습니다. 더 이상 이제 3D 스케치 쓸 필요가 없으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 3D 스케치에 있는 체크 버튼을 클릭해서 꺼주시고 스케치 마무리 눌러주시는 거를 권장을 드려요. 그래야지 나중에 2D 작업할 때 혼돈이 오는 그런 문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걸 가지고 로프트를 한번 해보죠. 작성해서 자, 그 다음에 로프트. 자, 로프트로 와서 단면은 삼각형, 그 다음에 원, 그 다음에 사각형. 자, 이렇게 하고요. 지금 제가 비주얼 스타일이 와이어프레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입체 영상이 안 나오는 것처럼 보이는데 지금 푸른 선이 작성이 된 게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컨트롤 6번을 눌러서 다시 비주얼 스타일을 입체적으로 바꿔줄게요. 자, 이 흐름선을 제어하기 위해서 이제 안내 유형에서 레일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이제 이걸 중심선 클릭해가지고 레일을 선택하게 되면 위에 선 하나 선택하고 나면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선택이 안 돼요. 여기 추가가 안 되고 있죠. 제가 여기를 해도 중심선이 변경이 되는 거지 하나밖에 등록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 이렇게 여러 개의 안내 곡선을 해갈 땐 레일로. 그래서 레일 표면을 지정을 해줘야 되고 자, 레일로 지정을 하게 되면 중심선과 다르게 자, 이 선 선택하면 이렇게 레일 1, 그다음에 여기 있는 선 선택하면 레일 2, 레일 3, 그다음에 반대쪽 레일 4, 레일 5 전부 다 여러 개가 등록이 됩니다. 목록에서 요 밑에까지 내리면 레일 5까지 있죠. 뭐 중간에 하나 빼고 싶다 그러면 마찬가지 여기서 선택을 하고 여기서 X 버튼 누르면 하나를 빼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확인 눌러주시면 자, 그리고 요 스케치는 전부 다 가시등을 꺼줄게요. 자, 이렇게 되면 정확하게 좌우 대칭 그리고 여기 직선으로 딱 나오는 게 보이시죠?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형태의 흐름을 가지고 전체적인 형태를 균형적으로 작성을 해줄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봤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로프트에서 살펴본 게 단면을 서로 이제 평행하게 만들어서 했는데 로프트의 단면이 꼭 저렇게 평행한 평면에만 작성돼야 되는 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로프트 예제를 많이 보여드릴 때 저렇게 평행한 상태에서 그냥 간격만 띄워가지고 작성을 해서 보여드리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은 저런 상황에서밖에 안 되는 건가 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평면의 각도가 기울어져 있어도 그 사이를 연결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로프트 피처에서 이제 남아있는 옵션들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자, 여기 타임라인에 있는 로프트 피처 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고 피처 편집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앞서서 이제 우리가 레일까지 했고요. 그 레일 밑에 보면 자, 여기 보면 체인 선택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여기서 별다르게 설명할 필요는 없고 앞에서 많이 봤었죠. 우리가 어떤 선을 선택을 할 때 그 선이 지금 이제 우리 스플라인으로 한 번에 이어서 그렸는데 만약에 내가 요만큼만 그렸다가 여기서 한번 점을 찍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어서 계속 그렸다라고 한다면 이 선이 지금 요렇게 하나 두 개로 나눠져 있는 겁니다. 자, 체인 선택이 꺼져 있다고 한다면 내가 이제 이쪽 선을 선택을 하면 정확하게 이 선만 선택이 되고 요 뒤에 있는 선은 선택이 되지 않겠죠. 그리고 체인 선택이 체크되어 있는 상태면 여기 선 하나만 선택을 해도 전체 이어져 있는 선이 한꺼번에 선택된다. 이 개념은 이전에 나왔던 체인 선택들과 모두 동일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그 밑에 보면 닫힘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지금 체크가 꺼져 있는데 이 체크를 한번 켜보도록 할게요. 자, 체크를 키면 어떤 변화가 생기느냐? 아무런 변화도 생기지 않습니다.
자, 일단 저 닫힘의 개념은 뭐냐면 우리가 로프트 피처를 실행을 해서 작성을 할 때 선택되는 프로파일 그 중에서 내가 처음에 선택한 프로파일과 그 다음에 가장 마지막에 선택한 프로파일. 자, 요 닫힘은 이 둘 사이를 이어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아무런 변화가 발생되지 않는 건 지금 진행 방향이 이렇게 직선 형태로 되고 있는데 여기서 이어주게 되면 얘가 다시 백해서 돌아가야 되는데 기존의 형태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됩니다. 형태를 남기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평행한 평면에서 평행한 단면을 가지고 로프트를 할 때는 닫힘이 의미를 가지지 못합니다. 일반적으로 닫힘의 의미를 가질 때는 프로파일이 작성된 평면들이 일정 각도로 기울어져서 회전시키면서 아니면 약간 각도를 틀어가면서 다른 쪽 프로파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형태가 작성이 돼줘야 돼요. 그래서 기존에 작성된 형태와 다시 돌아갔을 때, 처음으로 돌아갔을 때 겹치는 형태가 나온다. 그러면 작성이 되지 않는다. 라는 걸 유의하셔야겠죠. 자, 그래서 이제 저 닫힘 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자, 취소 누르고요. 자, 얘는 그냥 닫아주겠습니다. 자, 저장 안함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저 닫힘을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 줄 건데, 기본적으로 프로파일 단면 같은 경우는 앞에서 사용했던 거와 똑같이 삼각형, 원형, 사각형을 이용해서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그 프로파일들이 작성되는 평면이 일정 각도를 이루면서 약간 돌아가져 있어야 처음과 끝을 이어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계획한 게 어떻게 되어 있느냐. 평면이 120도 각도로 등분할돼서 360도 돌아가 있는 3개의 평면을 만들고 그 상황에서 이제 프로파일을 생성하겠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정중앙에 수직하게 서 있는 평면을 하나 잡을 건데 그거는 기존에 있는 기준 평면 가지고 돼요. 기준 평면 자체가 원점을 기준으로 수직하게 수평하게 놓여 있기 때문에 그건 이제 기존에 있는 평면을 그대로 쓰면 되고, 그 외에 이제 수평한 평면을 잡지 않을 거고 약간 각도를 아까 얘기한 대로 120도 기울어진 차로 잡을 거기 때문에 그 각도에 해당하는 원점 평면은 없습니다. 120도가 기울어진 원점 평면은 없기 때문에 각도가 기울어진 작업 평면을 추가적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자, 그래서 작업 평면을 만들려면 구성으로 와야겠죠. 앞에서 우리가 했던 게 평면에서 간격 띄우기인데 일정 각도를 기울여주지 못합니다. 얘는. 그래서 각도를 기울일 땐 밑에 구성을 확장을 하시면 기울어진 평면이 있어요. 자, 기울어진 평면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 평면이 회전축으로 삼을 축을 잡아줘야 됩니다. 기존에 있는 Y축을 잡아줄게요. 자, Y축을 잡고 이렇게 형성하면 이렇게 Y축을 기준으로 수평하게 되어 있는 평면이 있는데 거기서부터 각도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자, 거기서 30을 입력을 하면 이렇게 기울어지겠죠. 그러면 요 평면과 요 평면 사이는 90도고 거기서 아래쪽으로 30이 더 기울어진 겁니다. 그러면 90도 더하기 30도니까 120도가 되겠죠. 자, 그래서 확인 눌러주면 이렇게 평면 하나 만들어줬고요. 자, 반대쪽으로도 120도가 기울어진 평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구성, 자, 그 다음에 기울어진 평면 똑같이 해주고요. 똑같이 Y축을 중심으로 회전을 할 거고, 이번엔 마이너스 30 반대 각도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반대쪽으로 여기서 이제 요 평면까지 반대쪽 각도도 90도가 될 거고, 그래서 거기서 30도가 더 갔으니까 120도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확인 눌러주면 이렇게 되고요. 이걸 정면에서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용하는 게, 자, 여기 원점이 여기겠죠. 자, 여기서 수직하게 올라와 있는 이 평면이 바로 우측면입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만들어줬던 요 평면, 그 다음에 두 번째 만들어준 요 평면. 이 두 평면은 내가 수평면상을 기준으로 이쪽으로 30도 기울여 준 거고요. 이쪽으로 30도,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를 붙였었죠. 마이너스 30도를 기울여준 상태입니다. 그러면 여기 직각 90도니까 90도에 30도씩 더해서 120도, 그리고 나머지는 당연히 120도를 이루는 360도를 등분하는 평면 3개가 완성이 됩니다. 자, 그래서 홈 버튼 눌러서 다시 등각으로 볼 거고요. 일단은 이쪽으로 기울어진 이 평면에다가 삼각형을 먼저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평면에 마우스 갖다 대시고 오른쪽 클릭, 그 다음에 스케치 작성. 자, 지금 안 돌아가는 건 지금 3D 스케치가 켜져 있기 때문에 안 돌아가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경우는 3D 스케치 키시고 여기서 보기 클릭해 주시면 거기에 직각 방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삼각형 작성할 건데 삼각형의 원점을 중심으로 작성하지 않을 거예요. 만약에 원점을 중심으로 작성하게 되면 나중에 한번 작성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3개의 프로파일이 딱 겹쳐 있습니다. 겹쳐 있으면 로프트는
해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서로 형상이 만들 때 침범하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되고 원점에서 살짝 띄어서 삼각형을 만들어 줄 겁니다. 자, 작성에 있는 폴리곤, 그 다음에 외저 폴리곤을 썼었죠. 자, 그리고 삼각형 중심을 원점에서부터 요 하부로 좀 떨어뜨릴게요. 하부로 내려와서 클릭. 자, 그 다음에 쭉 들어간 다음에 자, 반지름은 이전하고 동일하게 15를 입력을 할 거고요. 블럭이 꺼졌네요. 자, 15로 입력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각형은 탭 눌러서 바꿔준 다음에 삼각형으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요 평평한 쪽을 이제 아래쪽으로 오게. 이렇게 아래쪽으로 오게. 이렇게 작성을 할게요. 자, 그리고 요 면은 수평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 구석 조건에 수평 수직 선택하고, 자, 이 면을 클릭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삼각형의 중심점은 원점하고 수직한 위치에 놓이게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점 한번 클릭하고, 그 다음에 요 삼각형의 중심점 이렇게 클릭을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일정 거리를 띄워야 되니까 이렇게 그냥 아무렇게나 누를 게 아니라 그냥 스케치 치수에서 요 중심에서부터 요 중심까지 일정 거리를 띄워줄게요. 지금 50이라고 돼 있는데 50은 너무 가까운 것 같고 한 60 정도 줄게요. 자, 60하고 엔터. 자, 그래서 스케치 마무리 눌러주시면 이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등각으로 홈 버튼 눌러서 돌려주시면 이렇게 되겠죠. 삼각형이 자 30도 정확히 말하면 이제 우측면 기준으로 120도 기울어진 평면에 삼각형이 프로파일이 생성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우측면에다가 이제 원을 그려줄게요. 그래서 스케치 작성 눌러주시고 여기서 우측면에 해당하는 평면은 이제 여기 있죠. 이 면을 딱 클릭을 하겠습니다. 간혹 가다가 이렇게 원점 위치가 좀 이상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원래 원점 위치가 여기가 아니죠. 여기 가운데 있는 요 점입니다. 요 점인데 원점 위치가 약간 틀어져서 나와요. 그래서 요 지금 삼각형의 중심을 여기다 요 원점에다 맞췄기 때문에 똑같이 여기다 맞춰줄 겁니다. 원래로 얘기하면 원래 원점은 여기가 맞을 거예요. 여기가 맞는데 우리가 아까 작성할 때는 새로 만든 평면에서 원점을 잡았잖아요. 평면을 새로 만드는 경우는 처음에 이제 그 평면이 생길 때 지금 보면 일정한 크기로 평면이 생깁니다. 그리고 작성된 평면의 전체 면적의 중앙을 원점으로 잡습니다.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원점 위치가 처음에 이 삼각형을 그릴 때 약간 틀어진 거예요. 지금 보시면 이 삼각형의 절반 거리 가가지고 원점이 존재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최초의 원점은 여기가 맞아요. 여기가 맞는데 지금 원점이 틀어져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 삼각형을 그렸기 때문에 얘랑 위치를 맞춰주기 위해서 이제 여기 있는 이 점을 이용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작성을 해보죠. 여기는 그냥 원 그릴 거니까 중심지름 원을 실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점에서부터 이제 수직하게 이렇게 올라와서 요 점을 기점으로 지금 그려져 있는 삼각형의 반대쪽 위쪽에다 그려줄 겁니다. 클릭하고 쭉 잡아 빼고 우리가 원의 지름은 30을 입력했었죠. 30하고 엔터. 자, 그리고 마찬가지 이 점하고 이 점은 수직하게 엮을 겁니다. 그래서 수평 수직해서 이 점, 그 다음에 이 점. 이렇게 잡아줄 거고요. 그 다음에 스케치 치수해서 자, 요 점에서 이제 여기 원의 중심까지 떨어진 거리 아까랑 똑같이 입력할 겁니다. 60. 자, 엔터. 자, 그리고 스케치 마무리 해주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은 이제 마지막 남은 평면에 사각형을 그려주면 되겠죠. 여기서 오른쪽 클릭, 스케치 작성. 자, 마찬가지로 작성해서 직사각형 와서 중심 직사각형 하고, 자, 이 중심은 이제 요 원점. 여기도 마찬가지 새로 만들어진 평면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평면은 그릴 때 나왔던 원점하고 위치가 같습니다. 처음에 만들어진 그 평면의 면적이 똑같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기인데 실질적인 원점, 그러니까 이 시스템 상의 원점은 여기 약간 치우쳐져 있는 거. 지금 마우스 갖다 대면 이렇게 잡히는 거 보이시죠? 여기가 실질적인 원점이었다라는 건 잘 기억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잡고, 자, 이렇게 해서 좌우폭은 40이었고, 탭 높이는 20이었습니다. 엔터. 자, 마찬가지 이것과 이 원점을 수직하게 엮을 거예요. 수평 수직. 자, 선택해서 수직하게 엮고요. 그 다음에 스케치 치수. 자, 이 원점에서부터 이 사각형의 중심까지 떨어진 거리는 똑같이 60을 입력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스케치 마무리. 자, 그 다음에 홈 버튼으로 전체를 다 보이게 해줄게요. 자, 이 상태로 로프트로 이제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성, 그 다음에 로프트 피처 실행하고요. 자, 첫 번째 삼각형, 두 번째는 여기 원형,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 사각형. 자,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선택해서 서로 연결을 해줄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제 내 연결 순서를 바꾸겠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여기서 프로파일 3을 프로파일 2로 바꾸면 이제 돌아가는 순서가 바뀌죠. 삼각형에서 두 번째 얘 선택한다. 뭐 이렇게 바뀌고.
만약에 프로파일 1을 프로파일 2로 보내겠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바뀌고 뭐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순서는 내가 선택한 걸 취소하지 않고도 언제든지 자유롭게 바꿔줄 수 있어요. 여기는 앞에서도 설명을 했던 내용이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걸 가지고 실제적으로 확인을 하고자 했던 것은 닫힘입니다. 그럼 닫힘을 해주면 어떻게 되느냐? 제가 아까 설명할 때 했던 얘기는 처음에 선택된 프로파일과 그 다음에 마지막에 선택된 프로파일 사이를 이어준다. 이어주러 이렇게 갈 때 여기 기존에 있는 형상과 뭔가 어딘가 겹치는 부분이 있으면 형성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각도가 기울어져 있는 평면에서 그것도 원점을 이용하지 않고 원점에서 좀 거리가 떨어진 상태로 작성을 한 겁니다. 겹치면 안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되고 이제 닫힘을 한번 눌러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처음 프로파일과 제일 마지막 프로파일을 연결해서 완전히 한 바퀴 루프되는 형태로 이제 완전히 마무리를 져줍니다. 물론 이때 측면부에 보면은 이제 점의 개수가 다르다 보니까 이제 한쪽으로 이제 삼각형 꼭지점이 쏠리는 현상이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이쪽으로 쏠렸죠. 동일하게 일어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형상을 제어해 주려면 앞에서 했던 가이드 레일, 안내 곡선을 작성을 해서 우리가 사용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거기까지는 안 할게요. 그건 앞에서 다룬 내용이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닫힘이 어떤 역할을 해주는지를 확인해 봤습니다. 이제 남은 거는 접하는 모서리라는 항목이 한 가지가 있네요. 근데 이건 여기서 확인이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요거는 확인해서 마무리 짓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가적인 옵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작업했던 거는 당연히 닫았어요. 닫고 이제 새 작업창을 띄웠습니다. 일단 로프트를 실행하기 위해서 간단한 프로파일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성에 있는 스케치 작성 눌러주시고요. 우측면을 선택할 거예요. 우측면 선택한 다음에 자, 2점 직사각형 이용해서 원점의 한쪽 코너를 찍고요. 쭉 드래그해서 좌우 폭을 50, 그 다음에 탭 높이를 50 해서 55, 50짜리 정사각형을 엔터 간단하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파일 작성이 끝났으니까 스케치 마무리하고 빠져나올 거고요. 자, 여기 작성된 저 프로파일 평면에서 일정 거리가 떨어져 있는 평면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구성, 평면 간격 띄우기, 여기서 우측면에 해당하는 평면을 선택을 하고 거기서 쭉 이렇게 그다음에 50. 지금 보면은 작성되는 평면이 되게 넓게 나오는데 여기 선택했을 때 지금 우측면 요 평면이 선택된 게 아니라 이 스케치가 작성된 스케치 프로파일이 갖고 있는 평면이 선택이 됐습니다. 이렇게도 가능해요. 물론 이제 내가 정확하게 요 우측면이 그려져 있는 처음에 우리가 생각했던 원점 평면을 잡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왼쪽 버튼을 꾹 누르고 있으면 리스트가 나오는 거 앞에서 많이 봤었죠. 거기서 내가 기준 평면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뭐 이 평면을 선택하든 이 평면을 선택하든 크게 달라지는 건 없기 때문에 이 상태로 거리 50을 주고 엔터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새로 만들어진 평면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 그 다음에 여기서 스케치 작성 들어가죠. 자, 근데 원점 평면이 선택된 거랑 그 다음에 지금처럼 저렇게 스케치가 그려져 있는 평면이 선택된 거랑 한 가지 차이점이 발생을 합니다. 어떤 차이점이 발생을 하냐면 지금 보시면 원점이 여기 있어요. 앞서서 우리가 이 정사각형을 그릴 때 우리가 원점을 이쪽 코너로 지정을 하고 한 걸 기억하실 겁니다. 원점 위치가 틀어져 버리죠. 근데 앞서서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닫힘 설명할 때 설명을 드렸듯이 어떤 평면을 만들게 되면 그 만들어진 평면의 정중앙을 기본적으로는 원점으로 잡게 됩니다. 그래서 원점 위치가 변경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당황하지 마시고 이게 표시가 되더라도 기존의 원점 위치에 갖다 대시면 스냅이 잡힙니다. 스냅이 잡히기 때문에 상관없이 원래 기존에 사용했던 원점도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2점 직사각형 해서 마찬가지 원점은 같은 원점 잡을 겁니다. 자꾸 이렇게 뺄 거고요. 자, 여기 크기는 40, 탭 40. 40에 40짜리 정사각형을 작성할 건데 여기서 끝낼 게 아니라 얘한테는 목깎기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목깎기. 자, 그리고 이쪽 코너에다가 클릭, 반지름은 10 그대로 쓸게요. 반지름 10짜리 목깎기를 적용을 해서 엔터, 그 다음에 스케치 마무리 해주겠습니다. 자, 이제 이 두 평면을 이어서 로프트 처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작성, 그 다음에 로프트. 자, 평면 하나 선택하고요. 두 번째 프로파일 선택하면 잘못해서 점이 찍혔네요.
자, 요거는 X, 여기 평면을 선택을 하면 이렇게 잡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확인하고자 하는 건 접하는 모서리입니다. 지금 접하는 모서리가 병합인 상태로 돼 있어요. 그랬더니 요쪽에 있는 요 꼭지점이 여기 있는 목깎이에 이게 정중앙입니다. 정중앙에 연결되도록 하고 자연스럽게 곡선으로 변형되는 형태로 작성이 됩니다. 자, 비교를 하기 위해서 일단은 확인을 눌러서 작성을 마무리를 칠게요. 자, 그리고 얘는 숨겨주겠습니다. 본체 확장하고 본체 가시성을 꺼주시고요. 그 다음에 스케치 확장하고 기존의 스케치를 가시성을 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작성에 가서 로프트 피처를 실행을 하고요. 자, 이면, 그 다음에 이면을 선택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대로 끝내는 게 아니라 접하는 모서리에 와서 병합이 아닌 유지를 선택할 겁니다. 자, 변화는 지금 바로 보입니다. 유지를 딱 눌러주시면 보시면 이렇게 목깎이 돼 있는 곳에 이렇게 점.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모서리는 아닙니다. 모서리는 아니고 이게 접하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접하는 모서리인 거예요. 그래서 접하는 모서리를 표현을 할 거냐 아니면 병합해 버릴 거냐의 차이입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생성되는 면의 형태가 달라집니다. 보면 요쪽 점이 요 꼭지점으로 갑니다. 아까는 저 꼭지점이 병합으로 했을 때는 요 정중앙, 필렛의 정중앙으로 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확인 눌러가지고 확인 클릭해서 만든 다음에 스케치는 다시 안 보이게 할게요. 가시성을 꺼주시고 그다음에 본체 1번을 켜주시면 여기 보면 면의 구성이 미묘하게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본체 1번 다시 가시성 꺼주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작업했던 로프트 피처를 마우스 오른쪽 클릭, 피처 편집으로 갈게요. 그러면 이 접하는 모서리는 왜 표시를 해주느냐? 접하는 모서리는 이 접하는 모서리에 대한 이제 흐름을 내가 일일이 지정을 해주고 싶다라고 할 때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흐름이 이렇게 돼 있는데 얘를 마찬가지로 좀 벌려서 이렇게 그래서 얘랑 얼추 비슷한 거리까지 보내주면 처음에 작성했던 본체 1번의 형상과 비슷해집니다. 자, 확인 이렇게 되고 본체 1번 가시성 켜보면 면의 구성이 제가 이제 임의적으로 움직인 거니까 정확하진 않지만 거의 비슷해집니다. 그렇게 되는데 어쨌든 이 흐름을 내가 별도로 제어해 줄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병합으로 된 형태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한다면 이제 이 부분들을 일일이 제어를 해서 해주겠다. 라는 부분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저 부분이 이렇게 많이 쓰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것도 저렇게 그냥 저 점을 옮겨줄 때는 정확한 포인트를 지정할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은 어떤 특정 포인트, 치수가 유지되는 포인트를 지정을 해줘야 되고 그럴 거면 아예 가이드 레일을 형성하는 게 좀 더 정확하게 형상을 제어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간단하게 이렇게 그냥 대략적으로 형태를 좀 변형하겠다라고 할 때는 저렇게 접하는 모서리를 병합이 아닌 유지로 해서 각 접하는 모서리에 연결되는 흐름을 제어해 줄 수 있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로프트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이었습니다. 자, 이것으로 이번 강좌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